조국 문재인 퇴진 행동이 준비한 이제는 정책을 말하자, 이제는 진실을 말하자, 원표 공원에서 한다고 해서 원표 토크가 됩니다. 원톡, 원톡이죠. 원톡 콘서트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 토요일 날 8분이 뭐가 좀 안 됐습니까? 여기가 좀 8분이 새벽 4시까지 토론회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이렇게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한국교원대학교 김주성 전 총장님, 어제는 사회디자인연구소 김대우 소장님, 오늘은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계시는 명지대학교 명예교수님 조동근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풀어 가볼까 합니다. 1시간 반 동안 조국 사태를 둘러본 이 전국 현안에 대해서 한번 쭉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바른사회시민회의 조동근 교수님,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조국 문재인 고맙습니다. 마이크 하나 들어주시고요. 의자 위에다 물을 놓으시고요. 안녕하세요. 뭐 가을밤인데 이색적인 그런 토크 콘서트. 근데 이게 원표 공원이니까 원 톡쇼가 되겠습니다. 사실 나라가 편안하면은 이런데 우리가 이렇게 모일 이유가 없는 거죠.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어지러운 나라를 우리가 뭔가 좀 중심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는데, 그 시리즈로 월, 화, 수, 목, 금 이 그 톡쇼의 주제는 바로 조국 문재인이 물러나야 대한민국이 편해진다라는 어떤 큰 주제에서 우리가 톡쇼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뭐 그 1시간 반이 이렇게 짧은 시간은 아닌데요. 세상이 편하면은 우리가 사실 이게 가을밤에 정치를 이렇게 나눌 그런 자리인데도 나라가 어둡다 보니까 이렇게 모였습니다. 애국 시민들이 모였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톡쇼의 주제는 조국과 문재인이 물러나야 대한민국이 편하다. 이것이 큰 흐름입니다. 그래서 하시죠. 자, 이제 경제학 교수님과 함께 조국 얘기를 풀어 가보는 겁니다. 조동근 교수님은 아까 제가 소개 말씀드렸는데요, 바른사회 시민회의의 공동대표이십니다. 명지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치셨고요. 지금은 명예교수. 지금 얼마 되셨습니까? 퇴임하신 지? 지금 뭐 뉴본 새로 태어난 명예교수입니다. 명예교수 된 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시죠? 뉴본 베이비 하듯이 작년 8월에 갓 명예교수가 된 아주 그냥 뭐 싱싱한 명예교수 조동근입니다. 이제 자, 교수님하고 오늘 주제 나눌 이야기 조국 사태인데요. 조국 사태에 대한 단편적인 이야기들은 방송에 정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뭐 딸의 입시 문제라든지 펀드 운용의 자금 문제라든지 뭐 조각조각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나왔는데요. 오늘 조동근 교수님하고 같이 얘기 나눌 것은 그 조각조각 하나하나의 조국과 관련된 사건들이 아니라 이 조국 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요인들을 입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조국 사태를 이 대한민국에는 불행의 얼굴을 한 축복이라고 하신 적이 있거든요. 자, 그 의미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단히 역설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리고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뭐 상당히 많은 얘기 나왔는데 모자이크식으로 다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모으면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데 지금부터는 좀 큰 그림을 아니면 큰 틀에서 조국 사태를 보는 게 맞지, 너무 분절화된 그런 토막 그림을 갖고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눈이 어지럽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국 사태를 갖다 우리가 어떻게 이걸 깔끔하게 정의할까 고민하다가 지난 일주일이 아직 안 됐어요. 펜앤마이크 거기 이제 컬럼을 제가 기명 컬럼 쓰는데 그때 쓴 제목에 조국 사태 콤마 대한민국으로 치면은 불행의 얼굴을 한 축복이다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불행의 얼굴을 한 축복, 영어로 하면은 disguised blessing이 되는 거죠. 원래 이거는 언제 나왔냐면 IMF 때 나온 겁니다. 네. IMF 때 기억하시겠지만은 1997년이죠. 20년이 넘었죠. 그 당시에 보면은 우리가 자력으로 한국 경제의 어떤 일그러진 모습을 직시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IMF가 터지면서 우리의 얼굴이 이랬구나라는 걸 우리가 그때 감지했듯이 네. 조국 사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일그러진 얼굴을 봤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필 수 있는 시간이 지금부터 전개된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조국이 없었으면은 예. 그들의 민낯을 볼 볼 수 수 없었겠죠. 없었죠. 예. 예. 그들의 위선을 볼 수 없었죠. 네. 입만 열면은 공정을 얘기했지만은 입만 열면은 공정했지만 실제로 뭐죠? 거짓말만 일삼았죠. 네. 조국 사태 그렇기 때문에 예. 불행의 얼굴을 한 축복이다라고 제가 정의를 한 겁니다. 아하. 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조국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뭘 해야 될까? 네. 그 처방을 같이 이렇게 나눠서 하나씩 이제 좀 처방전을 만드는 것이 이 그 톡쇼의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조국 사태 단편적으로 보면 매우 한국사에서 불행한 사건이고 국민을 분노케 하는 사건이고 이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될 그런 사건인데 이제 이 근본적인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두고 볼 때 이걸 통해서 개선을 하게 되면 이 불행한 게 또 다행일 수도 있는 뭐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 조국 사태로 가장 곤경에 처해 있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아닐까? 맞습니다. 네. 생각해 보세요. 조국 사태로 가장 충격을 예. 받은 사람은 예. 당연히 본인, 네. 두 번째 부인 정경심 씨, 그렇죠, 그렇죠. 세 번째 자식 자식들. 보면은 네. 자식들, 네. 네 번째가 더 중요하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네. 큰 쇼크에 빠졌을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잘못 본 거죠. 네. 그들의 리그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좋은 리그가 아니라 조국과 문재인의 리그는 어떤 면에서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리그였을 수도 있겠다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잘못된 선택, 잘못된 만남이 이것이 바로 불행의 얼굴을 한 축복이고 이걸 우리가 바로잡고 그들을 스텝 다운, 내려오게 하는 것이 네. 대한민국을 발전하게 하는 어떤 첫 초석이 됩니다. 네. 저는 이 조국 사태를 보면서 그 마치 박근혜, 최순실 그때 공동정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뭐 공동 지갑이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네. 경제 공동체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네. 조국과 문재인이 뭐라고 공동정범보다 훨씬 센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기본적으로 사실은 두 사람은 2인 3각이고요. 네. 소울메이트일 수가 있어요. 소울메이트.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현재 대통령을 뭐 모독할 생각은 없어요. 있는 그대로 한번 보자고요. 누가 보더라도 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옛날 수석 지금 네. 장관을 더 연연해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거꾸로 어떻게 대통령이 예. 조국을 연연해 하고 그렇게 같이 이렇게 좀 품에 두고자 할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현재 지금 대통령이 반환점을 돌지는 않았죠. 2017년 5월 9일이니까 네. 반환점이 되려면 6월 더 해보세요. 그러면 11월에 돼야 되는데 그렇죠. 반환점이 아직 안 됐거든요.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뭔가 좀 불안한 것 같아 보면요. 그래갖고 반환점을 돌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뭔가 자기가 퇴임하고 나서 그 이후를 걱정을 하는 것 같더라고 보면. 예. 그렇지 않고서는 잘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네. 구체적으로 네. 예. 자기가 퇴임했을 때 누가 자기를 갖다 지켜줄까를 굉장히 고심을 한 것 같아요. 바꿔 말하면은 자기가 선정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박수 갈채를 받고 떠나면은 뭐더라 그 퇴임 이후를 갖다가 그렇게 겁을 내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선정을 하지 않고 뭔가 무리수를 많이 뒀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자기 퇴임 이후를 뭔가 설계를 할 때 네. 조국 그 당시 수석 지금 네. 장관을 이걸 자기 뒷바라지하는 사람으로 선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음흠. 여러 가지 그게 정황적인 근거가 보이는 게
우선 보면 여태까지 대통령 선거를 보세요. 노무현, 네. 그다음 문재인, 네. 공통점이 뭐죠? 경상도 사람을 대표로 내세웠고 예. 전라도에서 밀어서 압도적인 대통령이- 지지로.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을 픽업해서 전라도에서 밀어서 같이 대통령 만드는 겁니다. 네. 그거를 알기 때문에 네. 자기도 보면 그 이후에 어떤 조합이 좋을까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부산 쪽에 있는 네. 사람이 더 낫겠죠. 음흠. 제가 고향이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조국하고 그다음 플러스 전라도 연결했을 때 보면은 뭔가 앞에 노무현 문재인식으로 정권이 또 하나 만들어질 것 같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보호를 받으면 되지 않을까 싶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네. 네. 자, 가을밤에 조국 문재인 퇴진 국민행동에서 매일 저녁 토크 콘서트를 지금 원표 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톡이라고 불렀는데요. 네. 아니, 조동근 교수님은 경제학 전공인데 지금 갑자기 우리 많은 그 여기 앉아 계신 분들과 또 유튜브를 청취하시는 분들이 정치 토크 콘서트가 지금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니 원래 이 정치에 이렇게 관심이 아니 뭐 많으셨습니까? 정치는 뭐 예.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네. 생활이 정치고 정치가 생활이고요. 네. 지금 대한민국이 좀 어지럽잖아요 지금요. 네. 경제가 어지러운 것도 있지만은 네. 왜 경제가 어지럽죠? 정치가 어지러우니까 네. 왜 정치가 어지러울까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나는 거죠 보면요. 자, 그래갖고 예. 첫 단추를 사실은 잘못 끼운 거예요. 네. 만약에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이걸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 경제를 잘 스무드하게 돌리고 그 다음에 기존의 혈맹 관계인 한미 동맹을 잘 관리하고 선리 관계 잘 유지하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반석에 올려놓고 퇴임하면은 저절로 보호가 되는데 네. 너무 무리하게 와서 뭘 한 겁니다. 지금 무리하게 그러다 네. 보니까 뒤가 구린 거죠. 쉽게 말하면 뭐 약간 네. 뭐 죄송한 표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조국하고 그다음 문재인은 어떤 면에서 공동 운명체를 떠나서 네. 미래를 담보해주는 어떤 인슈어가 되는 거죠. 네, 네. 보험자가 되는 거고. 네. 그걸 갖다 조국이 알고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을 이용해서 사이가 권력의 기반을 더 다지고 그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나름대로 자기 어떤 뭐랄까 소위 말해서 그 다음 대선에 대해서 그림을 그렸을 수가 있는데 네. 이 환상의 조합이 드디어 깨진 겁니다. 아하. 그것이 예. 얼마나 좋으냐 그런 얘기예요. 예, 예. 우리 보면요 이렇습니다. 제가 뭐 그 기독교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사실은 어떤 절대자는 계세요. 야 기독교는 하나님인데 네. 그러면 뭐 기독교 아니신 분이 불편하잖아요. 따라서 절대자라고 우리가 부릅시다. 뭔가 섭리가 있어요. 뭔가 악으로 치달을 때는 그걸 갖다 다시 뭐죠? 악을 꺾고 선으로 되돌릴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주시는데 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조국이라는 대표 상품이 불량 상품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 딱 주고 보니까 이게 불량이다라는 걸 지금 문 대통령이 좀 이제야 깨달은 거죠 보면. 네. 따라서 이 불량품을 갖고 이게 버릴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떻게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국 사태로 인해서 네 번째로 고생하는 분이 바로 우리가 문재인. 존경하는 문재인이다 그거죠. 네, 네. 자, 교수님. 그럼 어차피 이렇게 이제 경제학 교수님으로부터 듣는 이 조국 문재인 정치 이야기인데요. 조금 시사적인 오늘 할 수 있는 이야기 좀 해보죠. 네. 미국에 갔습니다. 네네 뭐 뭐 좋습니다. 네. 들려오는 뉴스를 보니까 일단 대통령이 대접받을 수 있는 리무진이 안 나왔다. 네, 이게 무슨 네, 일입니까 이게 도대체? 오늘 다 네. 들으셨을 거예요. 예. 모든 사람들이 너무 예. 화가 났을 거예요. 예. 아마 이것 때문에 네. 아마 그 저 뒷골목에서 소주 기울이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국격, 이게 국격, 뭡니까? 예.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네. 누가 된다 하더라도 저도 가슴 아파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은 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런 대접받는 것이 너무 화가 나요 보면요. 그렇죠. 우리 국민이 그것이- 대접받은 거니까.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은 네, 예. 국격이요. 국격이 무너진 거예요. 네. 이거 왜 그렇게 됐을까? 한번 네.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게 대통령이 미국을 이렇게 자주 가십니까 보면은 아니 예를 들어서 자주 왔다 갔다 한다고 아까 저기 원표공원 여기 재밌더라고요. 네. 우리 한번 퀴즈를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서 뉴욕하고 여기서 워싱턴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이 원표공원 저 미리 왔어요. 미리. 한
12,000km? 예. 뭐 근접한데요. 보면 네. 제가 미리 봤거든요. 소재가 될 것 같아서. 어느 얼마입니까? 11,157km가 뉴욕입니다. 예, 예. 그건 저것도 예. 워싱턴에. 그러면 예, 예. 그 먼 거리, 예. 그 왕복을 하는데, 예. 그럼 뭔가 실무적으로 충분히 준비하고 정상회담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셔틀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듯이 너무 자주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하고 그만큼 뭐예요? 안면이 트고 신뢰가 구축되면은 대접을 받는 거. 아니 아무리 왔다 갔다 잘해도 2달 만에 가든 1달 만에 가든 리무진 그까지 그 글쎄, 리무진 그러니까, 그거 그러니까 안 내주는 그 쪼잔한 미국은 아닐 텐데. 네, 결국 뭐냐면은 예, 예. 이렇게 얘기하면 좀 사실은 우리가 너무 그 상대로 후회파는 것 같은 생각 드는데 네. 그렇게 처신을 한 겁니다. 예를 아하. 들어서 우리가 예. 인생사를 다 보세요. 인생사를 모든 거는 행태에 대한 어떤 피드백입니다. 그렇게 행동했으니까 그런 대접이에요. 제가 우리 같이 이렇게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한 거예요. 존중을 하고 서로 필요를 갖다 충족시켜줬습니다. 그렇지만은 정상 간의 만남도 보면은 네. 어떤 면에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신뢰가 쌓이지 않으니까 그런 대접을 받는 거죠. 이게 오피셜 비짓이 아니에요. 스테이트 비짓. 그 다음 그 아래 오피셜 비짓. 그게 아닌데 그러다 보면은 레드카펫 없어도 돼요. 레드카펫 수행 없어. 하지만 최소한도 보면은 아니 그 봉고차는 마찬가지. 봉고차 우리 치면은 그런 스타렉스는 마찬가지. 그런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을 경호하는 사람이 타는 집단으로 타는 그런 네. 그런 차를 갖다가 영부인하고 대통령한테 그걸 제공했다. 이거는 제가 보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뭐 대수냐? 대수죠, 대수.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을 대접한 것이 거기서 나타난 겁니다, 보면요.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 그런 대접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그런 대접을 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예. 자, 다시 조국 문재인 얘기로 돌아와서요. 취임 초에 헌법 개정 논의를 할 때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보통 보통 민정수석 그렇게만 부르는데 그 정확한 용칙은 민정비서관인데 네. 그 여럿 있는 민정비서관 중에 최고 비서다. 네. 비서 중에 제일 높다. 네. 그래서 민정수석 비서관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비서는 비서인데 네. 비서면 비서지 왜 법무부 장관 정도가 할 수 있는 헌법 개정 논의에 조국이 나섰을까? 그때 굉장히 많은 그 글쎄요. 의문을 가졌는데 이번에 장관을 임명한 거 보니까 개연성이 있구나. 어떻습니까? 그렇죠. 저도 이제 사실은 이제 지금 일찍이 예. 뭐 영화 제목이라 조금 품위는 없는데 조국을 갖다 왕의 남자로 이제 일찍이 봤어요. 그럼 우리 예리하게 지적한 것처럼 보면은요. 네. 2018년도 3월에 예. 개헌 논의를 해요. 개헌 논의를. 근데 개헌 논의를 왜 합니까? 그때 뭐냐면은 다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쪽으로 보면은 2018년 3월인데 그 당시 2018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지방선거가. 그래갖고 그걸 갖다 3개월 앞둬놓고 개헌 논의를 한 거예요. 그때 뭐냐 목적이 연방에 어떤 준하는 정도로 지방 분권을 하겠다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때 제가 딱 듣고 뭐냐면은 하나인지 추측이고 하나인지 개싱이지만은 우리도 뭐 지방자치가 아니고 지방 분권을 넘어서 거의 지방 정부 수준으로 가고 그렇게 하면은 남북 간에도 무슨 연방이 되면서 그렇게 하는 징검다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 겁니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의심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뭐냐면은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많이 불러들였어요. 구체적으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당시에 사회적 경제 기본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다 헌법에 집어넣으려고 했고, 네. 그 다음에 그렇게 좋아하는 토지 공개념도 집어넣으려고 그랬어요, 보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실 헌법은 개정할 수 있지만은 정치 목적의 어떤 그런 헌법 개정은 안 되는 거죠. 보세요.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두고 네. 지방 분권을 넘어서 지방 정부를 만들어 주겠다 하는 건 뭐죠? 지방선거에서 몰표를 받겠다는 겁니다, 사실요. 그렇게 표를 계산해서 헌법을 갖다 개정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거죠, 보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정권이 뭡니까? 정권이 선거에서 이긴 승자예요. 바꿔 말하면은 정권이 임시 위임받은 대리인의 대리인. 우리가 2년 전세 계약을 맺으면은 2년 있다가 바깥으로 나가요.
빌 클린턴 아주 명언을 얘기했어요. 12년 만에 민주당이 그때 백악관을 차지했어요. 네. 왜 12년이냐면은 레이건 8년, 그 다음에 부시 4년, 12년 지난 다음에 드디어 빌 클린턴이 백악관 들어왔는데 일성이 나는 국민들이 뭐예요? 만들어준 세를 사는 사람이다. 백악관에 4년간 테넌트, 아예 뭐 테넌트 해보면은. 따라서 미국의 전통을 잘 보존하고 여러분을 잘 섬긴 다음에 조용히 물러가겠다고 명연설을 했어요, 보면요. 근데 이 정권은 뭐냐면은 정권 잡은 것을 무슨 개국으로. 어떻게 보면은 정권은 그냥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보면요. 정권을 잡았다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까? 미안하지만은 정권을 잡았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라는 걸 바꿀 수가 없어요. 헌법을 바꾸더라도 내재적인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바꾸려고 노력한 겁니다, 지금요. 그 노력 가운데 보면은 지방분권, 그 다음에 지방정부, 그래서 그해 6월에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하기 위해서 개헌 논의를 갖다 했다는 건 이거는 굉장히 불순한 얘기죠. 굉장히. 네, 네. 동기 자체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파적인 어떤 정치 계산에 따라서 한 겁니다. 그때 이 개헌안을 누가 마련했죠?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개헌자문위원회를 갖다 만들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미 기구가 그런 개헌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개헌 논의에 어떤 초를 잡습니까? 여러분들요, 불란성법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거기도 똑같아요. 주권자민 마찬가지예요. 주권자민. 그런데 불란성은 뭐냐면은 3조 2항에 국민의 일부 또는 특수한 계층이 국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그리고 통치력을 갖다 행사하는 거는 선거를 통해서 국회를 통해서 한다라고 이걸 좁혀놨다고요. 바꿔 말하면은 대통령이 자기가 당선됐다고 이미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다 헌법을 갖다가 연각에 논의를 하게끔 한다든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원전을 갖다 폐기하는 걸 갖다 이미 기구에서 만들게 하는 건 너무 잘못된 거죠. 너무 오만한 거죠, 보면요. 선거에서 이겼을 뿐이지 나라를 새로 건국한 게 아닙니다. 지금 건국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건국한 것처럼 헌법을 뜯어 고치려고 그러고 이미 기구를 만들어서 원자력 발전소를 갖다 이걸 없애는 식의 이때 제가 말씀드린 맥이 뭐냐면은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거를 처음으로 민정수석인 조국이 브리핑을 했다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뭐였거든요. 법제처장 아니면 법무부 장관이 해야 맞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보면은. 네. 그래서 논리적으로 보면은. 근데 민정수석이 왜 나오냐? 그러면 거기에 왜 나오냐? 그런 얘기예요. 그걸 보고 굉장히 그 당시에 2018년 3월에서 6월 그 사이에 민정수석이 그때 설명하는 거를 보고 왕의 남자다라고 저는 일찍이 감을 잡았어요. 일찍이 감을 잡았다. 역시 지나고 나니까 보면 2년 지난 다음에 민정수석에서 법무장관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처음부터 조국을 갖다가 저는 모르겠어요. 사람 마음을 깊이는 모르죠. 하지만은 여러 가지 객관적인 상황에서 볼 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냥 깨서라고 합시다. 편하게. 제가 경어를 붙이고 싶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지금 막대는 얘기하면 안 되니까, 사실 그때부터 점을 찍어놨죠. 너는 내 거다. 너는 내가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힘이 없을 때 네가 나를 보호하자라는 어떤 암묵적인 계약을 하지 않았나. 사인을 하지 않았다. 이 가슴에다가 여기다 사인을 한 거야. 문이라고 하고 말이지. 여기 또 보면 조 해갖고 이렇게 마음에 어떤 사인을 하지 않나. 제가 조는 조입니다. 여기도 조네. 투조가 나와서 양조네. 근데 보면 그렇군요. 예. 3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이런 조과는 참 양심적인 조고요. 또 다른 조는 그렇게 양심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다른 조과의 한 명은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 숨만 쉬면 거짓말 튀어나와. 우리가 동전 넣으면 자동 판매기에 뭐가 튀어나오듯이 숨만 쉬면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 숨만 쉬면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 거짓말 천재. 그분이 딱 한 분 계세요. 어제 김대호 소장의 토크 콘서트에서는 역사 진보라고 하셨죠, 김대호 소장님. 역사 진보. 이 사람들이 참 문제다라고 정확하게 진단을 해 주셨고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이제 이런 얘기로 오늘 또 조동근 교수님께서 이어가 주시는데요. 교수님,
경제학 교수님께서 정치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조국 얘기 조금 이따 더 하고요. 네네네. 왕의 남자가 조국이라면 뭐 왕은 문재인인데 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같은 경우 정말 많은 국민들이 놀랐죠. 막 밀어붙이는 게 이게 시간당 최저임금 뭐 주당 뭐 52시간 그뿐입니까? 뭐 탈원전 뭐 각종 경제 정책 하나하나를 따져 보면 보통 밀어붙인 게 아니란 말이죠. 뭐 금방 뭐 질문의 요지를 제가 알겠는데. 근데 제재에 또 밀어붙이는 거에 그러니까 기업들이 지금 숨을 못 쉬고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를 좀 한번 조목조목 짚어주시죠. 네, 조목조목. 네. 도목의 조하고 저는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공이 경제학이고요. 네. 경제학으로 평생을 고민했습니다.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은 정돈되어 있죠. 근데 뭐 사람이요 생각과 가치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념과 가치는 다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시대 흐름에 맞는 이념, 시대 흐름과 같이 하는 가치와 호흡을 같이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보세요. 우리가 다 하는 겁니다. 패러디.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그거는 안 해요. 그건 넘어갑시다. 근데 그걸 갖다가 아주 무슨 뭐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은 아주 뭐 그야말로 취임새에서 가장 중요한 취임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첫 단추를 잘못 낀 겁니다.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인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 가본 데라도 상식이 통하고 누구든지 정당한 요구가 들어지는 그러한 건강한 사회를 갖다 우리가 요구한 거고 그거를 만들어 달라고 한 거지 아무도 가보지 못한 미지 세계를 우리를 갖다 끌고 가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요. 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사달란 거 아니에요. 두 번째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적인 어떤 그런 색채가 강하다 보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개인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좀 사회를 생각해 보자고요. 어디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개인은 하나의 기적이에요. 다 달라요. 하지만은 그 똑똑한 개인이 모였을 때 사회는 뭐죠? 군중심리라고 불러요. 군중심리. 사회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안 그래 보면 네. 사회는 누가 책임집니까? 내가 책임지고 가족이 내가 책임져 하지만은 사회는 우리가 연결망에다 뭘 우리가 갖다 의미를 보여요. 따라서 이 정부가 뭐를 잘못했냐? 두 가지예요. 너무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것은 너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어느 개명한 세상에서 국가가 개인의 삶을 책임집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멋있어 보일지 모르지만은 너무 진부한 이미 다 골동품에 가서 땅속에 묻힐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를 끌어올린 겁니다. 개인의 삶을 국가가 개인의 삶을 책임진다? 그러니까 다 나 책임져 돈 줘 되는 거 안 해보면요 개인이 살아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5천만이죠 5천만 그렇죠. 경제활동인구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 3천만 이상 되겠네요. 거기서 거의 1,0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 국가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국가에 의존하는 게 뭡니까? 내가 국가를 다 이끌어야지 국가에 의존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잘못된 게 뭐냐? 더 치명적인 거죠. 바로 뭐냐면 국가가 또는 정부가 최대 고용주다.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줄이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국가나 또는 정부가 최대 고용주가 됩니까? 국가가 최대 고용주라는 말을 하면 할수록 40대 제조업의 일자리는 사라지고요. 대신 거기를 채울 수밖에 없는 세금으로 때우는 60대, 70대 사회적 일자리밖에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면요. 어떤 정부가 국가가 잡을 갖다 만든 책임을 지겠다고 합니까? 공무원 많이 뽑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공무원 놓고 보면은 공무원이 뭐 90%가 되고 10%가 그러면은 만약에 일반이면은 세금을 갖다 누가 내? 10% 내는 거 아니에요. 10% 세금 내서 90% 공무원 지킬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제가 뭐 우리 편하게 시간도 많고 하니까 이걸 생각해 보세요.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일자리하고 비율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11조가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어요. 예전에 10가족이 뭐죠? 10분의 1을 갖다 뭐 내면은 한 가족은 성직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11조. 네, 그렇죠. 그게 11조죠. 따라서 10분의 1을 모으면 여기에는 그냥 오로지 제사장이에요.
그게 바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시장에서 만들어진, 기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자리가 있을 때 10분의 1씩 세금을 내면 한 명의 공무원을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지금. 따라서 민간에서 공무원 아니죠. 민간에서 시장에서 비공무원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맞게끔 공무원이 이것이 백업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무슨 공무원을 갖다 무슨 국가가.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여기 좀 조명은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저는 너무 밝아갖고. 네, 예. 뭐 보세요 보면 세상에 말이죠. 제가 뭐 홍보는 안 하지만 좀 홍보 좀 할까요? 하셔도 뭐, 한 5%만 홍보. 예, 그럽시다. 예. 세상에서 머리 좋은 사람이 어디부터 가야 됩니까? 그 다음에 머리가 네. 안 좋고 좀 성실한 사람이 그 사람이 어디를 가야 됩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 대한민국에서는 머리 좋으면요. 네. 당연히 공무원 가야 되죠. 그게 잘못된 거죠. 아니 왜요? 공무원 합격해야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글쎄. 아니 결혼 대상 1순위가 공무원인데 그걸 놔두고 왜 다른 일 합니까? 머리 좋으면 당연히 공무원을 해야지. 그렇게. 교수님 지금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세상 물정이 이렇게 네. 망가지게끔 누가 네. 이걸 만들었죠. 제가 71학번입니다. 그 당시에 뭐냐면 예. 머리 제일 좋은 사람이 유학을 갔고 네. 머리 제일 좋은 사람이 학교 선생을 했고 대학 교수를 하고 그랬어요. 기업인이 되었고 그러다 네. 보니까 대한민국이 하루하루게 다 이렇게 다르게 뻗어나가죠. 그때는 그때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어쨌든 공무원이 최고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이 최고가 되겠고 과거에 만들어 놓은 거를 네. 지금 다 까먹는 거예요. 까먹는 거 지금. 그래서 네. 어느 나라라고 네. 제일 머리 좋은 사람이 실리콘밸리에 가야 됩니다. 네. 기업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나서 공무원에서도 기획 파트에 가야 되고요. 아니면은 나중에 뭐죠? 성실한 분들이 뒤에 가서 도와주는 게 맞는 거지. 네. 너도 나도 공무원 못한다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미안하지만 제가 약간 좀 주제 벗어날지 모르지만은 네. 제 이제 뭐 이렇게 그 집안에 이제 공부를 하는 친구였는데 물어봤어요. 실리콘밸리에 누가 갑니까? 주로 뭐니 캘리포니아에서 뭐죠? 버클리하고 그 다음에 스탠포드 출신으로 가는데 그러면 버클리 스탠포드에 한국 사람이 몇 명이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네. 제가 그걸 듣고 너무 절망을 해갖고 너무 눈물이 날 정도 도대체. 많아요? 없죠. 많으면 얼마나 아니 좋겠어요. 머리 좋은 한국 사람들이 왜 거기를 안 가죠? 갈 수가 없죠. 공무원 하느라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 예. 아무리 미국 애들이 말이죠 수학을 못한다 하더라도 미국의 천재들도 가니까 예. 제일 많은 게 미국 사람들이에요. 예. 그 다음에 중국 애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인도 무지하게 많아요. 그럼 한국 사람 없어요. 그러면은 실리콘밸리에 가기 전에 스탠포드, 버클리에서 공부를 해야 그것이 우리나라 4차 산업의 밑거름이 되는 건데 아무도 없어. 그럼 도대체 우리가 뭐를 먹고 살아? 그거는 안 해요. 그걸 보고 제가 보면은 함부로 국가가 개인의 삶을 책임진다. 네. 또 국가가 최대 고용주다. 이런 얘기를 해갖고 이렇게 미스리딩한 거예요. 잘못 오도한 거죠. 그래갖고 이 자리에 있어야 될 머리 좋은 사람들이 엉뚱한 데 가서 도대체 헤맨다 그거죠. 그럼 네.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만 먹고 맙니까?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는데 그러려면 누군가 인재가 네. 나가서 미래를 이끌어야 되는데 미래를 이끌 인재가 아무도 없어요. 정치가 잘못된 거. 어떻게 국가가 중심을 잡으면 되는 거지. 어떻게 그걸 갖다가 자, 교수님. 그 공무원 중심의 사회, 이 산업공상의 사회 이야기는 뭐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아주 크게 강화된 바는 있으나 그전 정부에서도 이렇게 점차 그렇게 되어 왔단 말이죠. 이 정부 들어서 지금 가장 심각한 게 기업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이야기. 좋습니다. 그거 제가 정확히 해드릴게요. 예. 보세요. 보면 우리 한번 다시 공유하실 거예요. 약간 숫자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정부가 언제 태어났죠? 2017년 5월 9일 날 네. 밤 12시에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네. 그때 뭐 당선이 확정됐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2017년 5월 10일 날 합시다. 예. 그러면은 그 다음 하루 쉬고 5월 10일 날 어디 갔죠? 그걸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간 데가 인천공항공사예요. 아, 그래서 예, 참 예. 놀란 게 잘 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정상적인 어떤 프로세스를 밟았으면은 네. 인수위도 있고 그래갖고 좀 정권을 준비를 할 기간이 있어요. 근데 예. 그게 없이 어떻게 보면은 인수인계는 그렇죠. 뭐 정치면은 뭐 이렇게 뭐 인수인계를 받는데 경제는 인수인계라는 게 없어요. 그 시점부터 모두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정권으로. 그러면은
당연히 뭘 해야 됩니까? 초기 조건이 뭔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초기 조건에. 예를 들어서 내가 숟가락에 몇 개, 젓가락에 몇 개, 쌀에 무슨 얼마 뭐가 있고 그거를 하질 못했어요. 쉽게 말해서 이 정부가 2017년 5월 10일에 태어나면서 초기 조건이 뭔지를 아무것도 몰랐다고요. 이 정부가 뭐를 못했냐? 당연히 신경 써야 될 그 당시 한국 경제 장점이 뭐고 약점이 뭐고 뭐가 기회고 뭐가 위협인가. 소위 SWOT, Strong, Weak, Threat, Opportunity가 뭔가를 전혀 깜깜이야. 눈 감았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딜 간 거야. 가서 한다는 얘기가 비정규직으로 갖다 없애주겠다. 아니 공공 섹터에서 비정규직 그 당시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습니까? 그건 안 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반길 것 같으니까 간 겁니다. 지금요. 그래갖고 제가 숫자를 정확히 기억하는 게 그것이 2년 있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보면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재료로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보면요. 그 말을 듣고 뭐냐면은 2년 좀 지난 다음에 서울에서 양재동 나갈 때 톨게이트 있죠. 거기에. 네. 거기에 표받는 사람들. 그렇죠? 예, 그 예. 사람들 다 누웠어. 왜? 비정규직을 갖다 정규직으로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왜 안 만드냐 그런 얘기예요. 예. 근데 그걸 만들 수가 없는 게 요새는 옛날과 달라갖고 하이패스 차선을 갖다 그으면은 누가 그렇게 표를 갖다 주고 표를 받고 합니까? 따라서 톨에 대해서는 점차 수요가 줄어요. 옛날에는 10명이면 하나 둘이 하이패스고 8명 9명이 표를 받고 표를 줬어요. 근데 지금은 8명 9명이 하이패스예요. 빨리 가니까. 그럼 그 많은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해고죠. 그걸 비정규직을 갖다 정규직으로.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인기 발언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요. 네. 그럼 어떻게 그러면 옛날에 비하면 우리가 좋아진 게 많이 있죠. 옛날에 타이피스트가 있었어요. 지금 월드 프로세스를 치잖아요. 보면요. 그거 보면은 세월이 변하고 기술 발전이 되면서 직업이 달라지는데 섣불리 가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좀 조국에서 좀 벗어나서 경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네. 이 정부가 말이죠. 두 가지의 칼을 갈았어요. 집권하면은 미리 머릿속에 입력된 게 뭐냐면은 법인세를 끌어올리겠다고요. 그렇죠. 법인세를 그 얘기 했었죠. 내렸으니까 이건 부자 감세를 했다는 거예요. 법인세는 부자하고 관계없어요. 이재용 회장이 세금 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정몽구 회장이 세금 내는 게 아닙니다. 현대그룹에서 삼성그룹에서 모아서 낼 뿐인데 착각을 해갖고 부자 감세로 착각한 거야. 그래갖고 부자 감세 아니지. 그래갖고 2017년 5월 10일부터 구성한 게 바로 뭐냐면 여름부터 군부를 뗀 거예요. 군부를. 그래갖고 법인세를 올리는 증세에 대해서 군부를 뗐고요. 그 다음에 2017년 가을에서 뭐냐면은 소위 소득세를 올리는, 그래서 증세를 갖다 이거를 이제 기정사실화하고, 그러고 나서 그렇게 원하던, 그렇게 갖고 싶었던 뭐예요? 증세를 했어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뭡니까? 최저임금 너무 낮다는 거야. 심상정 씨 얘기하는 거 보세요. 짜장면을 하나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짜장면은 도대체 내가. 그래갖고 그야말로 그때 최저임금 마치 누가 줄 수 있는데도 그걸 뭔가 숨기고 안 줘서 여기 배고프고 여기 약달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최저임금 내가 무조건 올린다. 그러고 나서 실제로 2017년 말에 올렸잖아요. 그럼 원한 걸 두 개를 다 가졌어요. 법인세를 25%로 올렸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올렸고, 그 다음에 최저임금을 갖다가 16.5%에서 6730인가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그러면은 원하는 걸 다 했으면 얼마나 잘 경제가 돌아갈 거예요. 돌아가지 않죠. 증거 하나 될게 보면은, 여러분들 뭐 우연이지만 한번 경제 브리핑을 들어보시는 거예요. 조동근 교수가 사실은 저 집단에 안 가서 그렇지 훨씬 더 고민 많이 하고 훨씬 더 제가 예리하고 훨씬 더 정확한 숫자를 제시합니다. 바로 뭐냐면 2017년에 그렇게 원한 걸 얻었는데, 네. 1년 안에 사달. 그게 뭐냐면은 2018년도 경제가 잘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법인세 예. 올리고 네. 최저임금 올리고. 그런데 뭐가 사달라냐? 2018년도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우리나라보다 13배가 더 큰 미국의 경제 성장률보다 낮았어요. 2018년도 미국 경제 성장률이 2.9%, 한국 13분의 1 또는 12분의 1에 해당되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2.7%예요.
아니 12배, 13배가 더 큰 쪽에서 그렇게 빨리 걷는데 우리는 뭡니까 도대체. 그래서 2018년도 드디어 한국에 저속 성장 들어가고 그 다음에 2018년 겨우 보내고 나서 2019년 1, 4분기에 드디어 마이너스 0.4%를 갖다가 역성장을 했죠. 역성장을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갖고자 하는 걸 얻었잖아요. 보면 법인세 올렸고 개인소득세 올렸고 최저임금 올렸고 공무원 뽑았고 재벌 가뒀고 박근혜 가뒀고 모든 것이 다 잘 순탄하게 돌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해보고 싶은 대로 했는데 예, 결론은 그러면 예. 반성을 해야 돼요. 누구든지 처음에는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 네. 갈급하다 보면은 예. 미처 생각하지 못하지만 뭐를 용서하지 못하냐. 교정 능력이 없어. 교정 능력이 잘못된 거를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교정하면 용서가 돼요. 아니 우리 조 선생도 하다 보면은 잘못 판단하고 잘못할 수 있죠. 실수하죠. 그러면 네. 뭡니까? 아 예. 그렇구나. 예. 교정을 해 교정을. 예. 근데 이 정부는 죽어도 교정을 안 해요. 막 밀고 나가는 지금도 소득주도 성장이 돼 있어 도대체. 예. 이렇게 펀펀히 깨지는데도 말이야 보면. 네, 네. 제일 나쁜 게 뭐냐면은요.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예. 정직하지 못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정직하지 못한 게 코드. 이것 때문에 사실 조국도 그 정직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네. 자, 교수님 그 정직하지 못하다는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자, 이 문제는 비단 국내에서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과의 그 대화도 안 될 뿐더러 아주 불통 정권이죠. 고집 불통 정권이죠. 또 거짓 정권이죠. 위선 정권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 국내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 관계에서도 신뢰는 지금 다 깨진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근데 참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예. 얘기를 아주 참 절묘하게 잘 꺼내셨는데 이 정부가 어떤 첫 단추를 잘못 꼈냐. 네. 아까 그 뭐 인천공항공사를 간 것도 그렇지만은 진짜 어떻게 제가 뭐 진짜 한 10번을 하고 싶어요. 그 첫 단추를 잘못 낀 게 쾌르버 선언이에요. 2017년 7월 6일 날. 2017년 7월 6일 신평화 선언이에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대한민국의 대통령 되면은 선서를 해요. 선서를 하는데 그 선서 첫 문장이 뭔지 아세요? 나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며가 첫 문장이에요. 그게. 따라서 대통령의 직업은 헌법을 수호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며 국가를 보유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7월 6일 날 쾌르버 선언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보면요. 쾌르버 선언. 우리는 오로지 평화를 추구합니다. 오로지 평화를. 절대로 흡수 통일하지 않겠습니다. 평화가 정착되면 통일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예를 들어 보세요. 어떻게 평화가 정착되죠? 어떻게? 그러면은 선서를 갖다 할 때 나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며 이런 얘기를 했는데 대한민국 헌법 4조, 대한민국 헌법 4조가 뭔지 아세요? 4조가 1, 2, 3, 그 다음에 4조에 남북 통일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질서 하에서 통일을 평화적으로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질서 하에서 따라서 헌법에 정면 위배한 것이 바로 쾌르버 선언이에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은 헌법을 수호하는 제4조 제가 그 4조를 갖다 뭐 좀 읽어 드릴까 보면요. 중요한 거는 뭐 문맥이니까 보면은 자유민주주의 질서 하에서 평화적으로 통일을 갖다 추진하게 돼 있어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 거죠. 헌법에. 그럼 물어보자고요. 평화가 정착되면은 그러면은 if I were a bird 내가 세력 날아갈 때 똑같은 가정법이에요. 어떻게 평화가 그게 정착됩니까? 한쪽은 죽어도 뭐죠? 핵무기에 대해서 미련을 지금도 뭐 갖고 있고 적과 통일에 대해서 지금 야욕을 지금도 버리지 않는데 어떻게 평화가 지금 이것이 정착됩니까? 그러면은 가정법을 해서 됩니까? 내가 홀쭉하다면, 내가 뚱뚱하다면, 내가 여자라면, 내가 남자라면 평화가 온다면 이게 말이 되냐? 그런 얘기가 말이 되냐? 도대체 국가 원수가 어떻게 평화가 오냐? 그런 얘기죠. 평화가 오면은 그 다음에 협의를 해서 통일하겠다.
인류 역사에서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통합은 뭐냐면 힘에 의한 어떤 질서의 어떤 변화가 통일을 가져왔지 협상을 해서 통일된 나라가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요. 예를 들어보자고요 지금요. 독일 뭐야? 거기 무슨 뭐 옛날 뭐 콜 뭐 그건 뭡니까? 협상에서 그게 아니에요. 흡수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쪽으로 패자가 흡수되면서 인류가 발전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걸 갖다 우리가 그렇게 애써서 갖고 온 대한민국을 갖다 왜 그 유산을 갖다 탕진합니까? 도대체 괴력에서는 너무 잘못된 거예요.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어떻게 해? 연방제로 가서 도대체 우리가 뭐예요? 그 제3의 길이 있습니까? 도대체 그게 아니잖아요. 미안한 얘기지만은 대한민국의 국력은 북한이 50배가 넘어요. 인구 규모가 2배 아닙니까? 지금요. 그리고 1인당 뭐 하면은 한 20배 돼요. 그러면 40배가 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힘이 있는 쪽으로 오는 거죠. 체제의 승자 쪽으로 와야 되는 거죠. 시장경제,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실소가 그 나라를 부강하게 했고 그 나라를 가난의 질고에서 끌어서 올렸으면 그 나라로 와야 되는 거 아닌데 그걸 왜 포기하고 어떤 경우라도 흡수 통일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평화를 갖다 생각하겠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보면 또 하나 보면은 제가 화가 나는 게 미안한 얘기지만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트럼프한테 그런 푸대접을 받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보면요. 처음에는요 다 누구든 조심해요. 근데 몇 번 지나다 보면 약점이 잡혀요. 아 저 바보야 바보. 뭐 이렇게 보면은 뭐 그래 그래서 공감이 안 돼. 그래갖고 뭐 악수하는 것도 보세요. 이게 악수 한번 해봅시다. 뭔가 지금 국가 원수야 국가 원수. 국가 원수야 눈도 맞춰보고.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다 돌잖아 보면. 약간 뭐야 이렇게 도대체 말이죠. 그러고 도대체 스타렉스쯤 되는 어떤 그런 경호원이 다는 그런 차를 갖다가 부부한테 이렇게 내주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요? 왜 그러냐? 미국하고 우리하고 코치를 못해요. 눈치 코치가 없어요. 보세요. 트럼프는 일관되게 뭘 얘기합니까? 일관되게 미국의 국익을 따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기는 뭐냐면 절대적으로 어떤 조건이 없으면은 제재를 완화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확실하게 증빙을 하기 전에는 제재를 완화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못을 박는데 네. 우리 대통령께서는 도대체 아무 때나 가서 도대체 말이죠. 제재 완화해달라. 거기서 시가 먹힙니까 도대체? 그 시가 먹히냐고 도대체 그게. 그러니까 도대체 무시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개성, 뭐 금강산 열겠다. 맨날 그 얘기에 도대체 그 얘기에. 조건이 되면은 북한에 대해서 이런 조건이 되면은 할 수 있는데 조건 없이 그냥 가서 흡수하는 거. 미안한 얘기지만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얘기 한 번은 나왔습니까? 미국 간에 어떻게 하셔요?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거야. 한미 정상회담에 한국은 전혀 들어오지를 못해요. 교수님 그 모르셨어요? 저 수석 대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 아니죠. 한국의 대통령으로 갔으면 당연히 한국 얘기하지. 근데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 당연히 북한 얘기해야 되는 거지. 이런 조크가 나올 정도가 된 거예요 벌써 지금. 예. 이렇게 참 예리한 조크가. 네. 예리야. 그냥 뭐 예. 그냥 살을 뵐 것 같아 그냥 뭐.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비치는 겁니다. 예. 이 사람 도대체 뭐야? 한국 대통령이 아니면 누구 이익을 대변하는 에드버커치야. 에드버커치 아시다 보면요. 뭔가 이렇게 좀 도와주고 후견이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뭡니까? 그럼 전화로 하지 거길 왜 가요? 아까 그렇죠. 말씀한 대로 예. 워싱턴이 얼마죠? 뉴욕에 11,000 기억하세요? 11,157km. 이따 확인해 보세요. 네. 11,157km. 워싱턴도 비슷해 보면요. 그거 왔다 갔다 하면서 도대체 그 샤틀에 해당되는 그런 스타렉스를 갖다 얻어 타는 그런 대접 받으시면서 왜 국민에게 어떤 피눈물 나는 그런 어떤 국격의 어떤 무너짐을 갖다가 선사하냐 그런 얘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네, 뭐 좀 이 되죠. 대목에서 좀 피크를 올려주셨는데요. 네. 경제학 교수께서 얘기하는 정치 이야기를 지금 깊어가는 가을밤 원표공원 토크 콘서트에서 지금 경제학 교수님으로부터 이 정치 이야기를 신랄하게 듣고 있습니다. 더 아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저 정치 전공자가 정치 얘기를 하고 때려야 되는데 경제학 박사께서 정치를 이렇게 날카롭게 후벼파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정치는 기본 네. 안주. 모든 사람들이 생활하는
호흡하는 게 저 정치 호흡 아닙니까? 네, 네. 우리들도 네. 정치하는 거고, 네, 다 네. 정치하시는 거고, 네. 정치하기 때문에 이제는 오신 거. 정치는 세상을 바로 피는 힘입니다. 네, 네. 정치는 세상을 바로 피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로 피자는 거죠. 조국과 문재인의 어떤 그런 리그, 네. 사익을 추구하는 것 같은 그런 리그를 우리가 밀어내야만 대한민국이 제대로 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교수님, 방금 그 조국과 문재인, 특히 조국이 이제 사익을 추구하는 거를 했잖아요. 이 공직자로서 만약 그 민정수석에 있을 때 얻었던 정보를 가지고 사모님 펀드인가요? 저 사모님 펀드라고 사모가 예. 아니고 사모 예. 님자가 빠졌어. 진짜 사모님 펀드죠. 사모님 펀드. 예. 아이, 사모님들만 하는 거. 아니 또그 예. 정씨를 가진 분들이 또 잘하더라. 예. 아니 그 사모님 펀드를 민정수석으로서 이 사모님 펀드에 손을 댔다. 이러면 이거는 정말 큰 국가 범죄, 근데 공직자 뭐, 윤리법 이런 거. 예. 제가 사실 좀 시간이 있으면은요. 예. 사모펀드가 굉장히 복잡해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뭐 이 정도에서는 이걸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전달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큰 그림만 이제 그려드리겠는데 네. 이런 겁니다. 보면요. 아까 제가 사익을 갖다 얘기한 건 뭐냐면은 공익으로 포장된 사익이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문 대통령도 보면은 대한민국의 안녕이 아니고 사실은 자기가 퇴임하고 나서 자기의 어떤 뭐죠? 자기의 나중에 편안을 위해서 했던 그거는 국가가 아니고 개인의 이익을 도모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조국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나를 원하는 걸 알고 그걸 디딤돌로 해서 내가 뭘 하겠다 하면 그것도 역시 대한민국을 위한 공직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역시 그것도 사익이라고 넓게 보면은. 예, 사익. 그러니까 예, 예. 그냥 기본적으로 사모펀드가 사익을 추구한. 아이, 그렇죠. 죄송합니다. 사모님이 자꾸 이 빠지면 안 되는데 얘기를 들어야 네. 되는데. 예. 예, 사모님이 사익을 추구하면은 사사모가 되는데 사사모에서 살을 빼고 사모펀드를 합시다. 제가 뭐 개그 콘서트에 작가는 아니더라도 예. 저도 순발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예, 옛날 예. 바른사회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지 않았는데 바른사회에 들어가서 많이 제가 그렇습니다. 바른 모습으로. 바른사회, 네, 네, 바른사회. 네. 그래서 예. 진짜 참 좋은 이름이죠. 예. 바른사회. Citizens United for Better Society죠. 그러니까 바른 사회를 모인,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들의 모임이죠. 거기에는 화려한 무슨 민정수석도 없고요. 네. 뭐 사모펀드 투자할 만한 돈도 없어요. 네. 단 뭐냐면 조건이 깨끗한 영혼,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올 수 있는 게 바로 바른사회 시민회의입니다. 네, 여러분들. 네. 아유,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자, 맞지 않습니까? 예. 자, 깨끗한 영혼이 계신 분들이니까 박수 소리 나오는 거죠. 네. 박수 안 치잖아요, 청와대에서 말이야. 교수님, 저 조국이 이렇게 끝까지 버틸 때까지 지금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사실 저는 조국이 버티는 게 교수님의 표현대로 불행 중 다행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이 이제 역사 진보의 민낯을 다 보는 거고요. 그거를 고칠 수 있는 계기를 지금 만드는 건데요. 어쨌든 그러거나 저러거나 조국이 저렇게 끝까지 버티고 뭔가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그 논리, 그건 뭡니까 도대체? 그게 참 신기해요. 보면 저도 그걸 생각해 봤어요. 네. 하는 사람들이 예. 조국의 뭐 강심장이다, 뭐 초강심장이다, 뭐 네. 얼굴이 두껍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네. 조국 나름대로 예. 예. 비장의 필살기에 해당되는 자기 방어 논리가 있습니다. 네. 그거를 부여잡고 그걸 갖다 신봉하기 때문에 이런 수모를 겪으면서도 버텨내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를 보호하는 절대적인 방어막이 뭐냐, 그 논리가 뭐냐, 이겁니다. 이거 같아 보면 자기는 대중하고 정서상 거리에 있을지 몰라도 네. 절대로 범법하지 않았다. 있는 제도를 활용했을 뿐이다. 그거에 보면 대중하고 어떤 정서적인 거리는 있을지라도 네. 자기가 법률을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처음부터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것이 자기를 에워싸는 보호막이 되다 보니까 일종의 자기 암시입니까? 네, 자기를 세뇌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잘 된 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참 이게 제풀에 넘어지는 게 조국에 예. 그랬을 거야 보면 셀프 청문회를 했죠. 네.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 저쪽이죠. 네. 많은 사람들이 셀프 청문회 통해서 대부분 의혹이 해소됐다고 생각했고 조국도 80%는 의혹이 해소됐다 자위를 했어. 자위를. 왜? 자기 뭐죠?
대중의 어떤 그 눈높이에서 볼 때는 약간 거린이 있었지만은 절대로 범법하지는 않았다. 그거를 그대로 자기 설명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점점 자기가 강화되는 거야. 스스로 강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버티게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고 나서 또 뭡니까? 실제로 이제 청문회 냈죠. 청문회 너무 시군죽 먹기야. 영어로 뭐 피스 오브 케이크 되는 거죠. 그건 뭐냐? 뒤에서 좀 백그라운드가 있잖아요, 보면은. 이해찬도 있고 뭐 등등 해갖고 또 당에서 도와주니까. 그래갖고 거기는 넘기면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방어 논리가 뭐냐면은 뭐 대중의 눈높이는 안 맞았지만은 절대로 있는 제도를 이용해야지 범법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했고 이걸 갖고 설득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변명을 했고 변명이 통했다고 생각한 것이 셀프 청문회도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림도 없는 게 뭐냐면은 너무나 그동안 이게 흘린 게 많아요, 흘린 게. 그러고 옛날과 달리 말이죠. 요새는 다 증거가 남아, 증거가.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조국이 보다 좀 처신을 잘했으면은 훨씬 게임이 빨리 끝나고 우리한테 결정적으로 불리했을 텐데 자기가 끝까지 버티겠다고 하면 할수록 우리한테 뭐예요? 악을 교정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뭐냐면요. 예. 조국이 되게 머리가 좋아요. 어떤 거 거짓말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굉장히 순간적으로 잘 판단해요. 이겁니다. 제가 연구를 많이 했다고 보면요. 제일 저자. 그걸 뭐 금방 꼬리 내렸어. 저도 이해를 못 한다. 근데 뭐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고대 뭐 미안합니다. 뭐 고대 뭐 다 알려진 거니까 생명과학부에 수시로 들어갔는데 수시 전형에서 제일 저자로 된 그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확답을 했어요. 제출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나름대로 계산이에요. 뭐냐면은 따져보니까 이미 그 자료는 파기되고 없어요. 아하. 대학마다 마찬가지예요. 예. 보존 30년. 기간이 그럼 4년 이래죠. 예, 보존 기간이니까 그걸 알았어. 그래갖고 없는 걸 아니까 확 밀어붙이는 거야. 그런데 뭐를 못했냐? 그 논문은 없지만은 전형할 때 전형 요소로서 이거를 목록은 보관하고 있는 걸 몰랐어요. 고대도 원저자, 그러니까 제1저자로 된 그 논문은 없어요. 하지만 나중에 뭘 찾았냐면은 조민 학생이 자기가 증빙서를 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목록에 12번째인가 그게 바로 뭐냐면 제1저자. 따라서 목록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 다음에 깨갱하는 거죠. 그게 도대체 뭐니까 판단해서 이건 넘어간다면 끝까지 넘어가는 겁니다. 아니다 할 때 이미 늦었죠. 그런 게 너무나 많아. 네, 족보닷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족보닷컴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자기 자신이 본 시험 문제를 자기가 이제 뭐 90점도 맞고 88점도 맞고 심지어 뭐 65점도 맞고 그런 거를 사진을 찍어서 스캐닝을 해가지고 족보닷컴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그 기출문제라고 하죠. 기출문제를 또 다운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험 준비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조민도 조국의 딸도 자기 그 입학사정관에 썼던 자기소개서 스카이를 들어가려면 이런 자기소개서쯤은 써야 한다. 그런데 이제 그걸 다른 사람이 다운로드 받으면 5,000원의 그 다운로드료를 내야 되고 그거 일부를 그걸 얻을 수 있다 소득으로 뭐 이런 한간에 참 믿지 못할 이야기도 들려오는데 사실 자기들이 한 일을 자기들이 발등 찢는지 모르고 지금 그렇게 했단 말이죠. 조국의 그 트위터 기록이 엄청나대지요. 그게 소위 휙 던졌더니 삥 돌아서 해서 나한테 오는 거야. 내가 하나 소개시켜드릴까요? 부메랑입니다. 제가 조국 트위터 말입니까? 좋습니다. 한번 봅시다. 제가 머리가 좋아서 우리 대통령께서는 늘 부려튼튼을 보시는데 저는 처음 봅니다. 제가 그렇다고 트위터까지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그럼요. 조국의 트위터를 하나 좀 읽어드릴게요. 너무 재밌어요. 굉장히 살을 애는 궁금합니다. 살을 애는 그런 날카로움이 있더라고요.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는데. 이겁니다. 거기 있네요. 약간 이제 정치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이게 언제냐면은 조국이 2017년 3월 22일 날 그러면은
선거 전이죠. 네. 탄핵이 막바지. 막바지에서 예. 헌재에서 결정 직전입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죠? 탄핵 심판 중이니까. 근데 조국이 얘기하기를 제가 이거는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네. 피의자 박근혜, 피의자 박근혜, 건방 떠올리고 도대체 피의자 박근혜, 첩첩이 쌓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모른다와 아니다로 일관했다. 조국이에요, 조국. 구속영장 청구할 수밖에 없다. 검찰 정무적 판단하지 마라. 이거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조국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저거죠? 받아야 되죠? 어떻게 받아요? 법무장관 조국도 구속영장 청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보면은요. 이렇게 모질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 그 다음에 조국의 어떤 그 퍼스널리티에 관계되는 겁니다. 이거는 2013년 10월 28일이에요. 민정수석 훨씬 전에요. 네. 소위 말해서 교수 시절에요. 예. 다들 익숙하시죠? 범죄자들의 변명 기법에서 1번 절대 안 했다고 잡아댄다. 두 번째, 증거가 나오면은 별거 아니라 한다. 세 번째, 별거 같으면 네. 너도 비슷하게 안 했냐? 네. 고 물고 늘어진다. 그것도 안 되면 꼬리 자르게 한다. 이게 이야. 바로 조국이라는 인간이 그 이야. tweet한 겁니다. 이게 도대체. 예. 이 조국의 청문회 태도가 네. 모른다. 네. 이번에 알았다. 네. 관여하지 않았다. 네. 검찰 수사 중이다. 야. 이게 사람입니까 도대체 이게? 네. 예. 이거는 제가 뭐냐면 조국의 트위터를 그대로 이제 인용해서 제가 가피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모른다. 이번에 알았다. 관여하지 않았다. 검찰 수사 중이라 말 못한다.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이게 조국 선생이에요. 이게 조국 선생이에요. 보면은 저보다 12살 어립니다. 12살. 네. 띠동갑. 네? 자, 조국의 트위터는 본인 스스로가 늘 그 본인 발목을 잡는, 지금 와서 보면 온갖 정의로운 척 다 하고, 온갖 깨끗한 척 다 하고, 온갖 서민 위하는 척 다 했는데 결국 보니까 그거는 위선이었다. 뭐 이런 그래서, 얘기네요. 네. 거기에다가 더 결정적인 걸 하나 더, 우리가 좀 호흡이 잘 맞죠? 그래갖고 제가 다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겁니다. 예. 마이크는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마이크 가져와 왔다 갔다 했어요. 이게 아주 좀 초심자라. 네. 이건 뭐냐면 2016년 예. 11월 30일. 이것도 이제 뭐 탄핵이 이제 비슷하게 이제 예. 들어갈 때죠. 그래갖고 예. 조고 예. 사람을 무는 개가 물에 빠졌을 때 그 네. 개를 구해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두들겨 패야 한다. 그러지 않다면은 개가 무태 나와 다시 사람을 문다. 우루시인의 얘기를 인용을 한 거예요. 보면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무는 개가 물에 빠졌어. 그 개를 구하지 말아야 돼. 지금 조국이 지금 핀치에 몰렸죠. 그렇죠? 예. 구하면 안 돼. 예. 왜? 구하면 뭐야? 나중에 개가 무태 나와 다시 사람을 물듯이 조국이 위기를 모면하고 나서 또 거짓말 할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죽을 때까지 밟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박수 한번 치세요. 몇 명 안 계시지만. 예. 네? 자, 화가 나서. 네. 그 조국은 이제 전 국민이, 아니 외신에서까지, 아니 뭐 이건 전무후무한 그 장관의 그 여러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관 집을 11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당했다. 장관 부인이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곧 소환된다. 자녀들이 이 비공개로 뭐 16시간씩 조사를 받았다. 지금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조국이 계속 버티면 과연 문재인과 조국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이 결국 이기게 되는 걸까요?
뭐 국민보다 더 좀 포괄적으로 네. 그래야 대한민국이 이깁니다. 대한민국이. 그렇지 네. 않습니까? 네. 국민들이 모여서 국가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네. 거기에 맑은 정신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좀 이해를 못 하겠는 거 압수수색을 왜 11시간씩이나 하죠? 그게 저는 네. 이런 정황에 보면요 뭐냐면은 16시간 조사를 받는다. 그건 흔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조사해 봤죠. 그러니까 뭐 써야 되고 신문해야 되고 자기 쓴 거를 진술한 걸 다시 교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충분히 가능해요. 뭐 밤샘이 다 그거 아닙니까? 근데 49평짜리 아파트인데 제가 듣기로 거기에 11시간씩 뭐예요?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네. 제가 짐작할 때 뭐냐면은 이거를 내라 못 준다 내라 못 준다 그런 어떤 신경이 있지 않고서는 나 같은 그래 그냥 갖고 가라 그러면 30분 만에 다 끝나. 그렇다고 가서 부엌에 가서 무슨 뭐 숟가락 젓가락을 갖고 갈 건 아니잖아요 보면요. 네. 네. 그러면 뭐 문서라든가 뻔한 건데 11시간에 많은 사람들 뭐냐면 그래요. 많은 사람들 왜 이렇게 잔인하게 그렇게 뭔가 동정심을 갖다 일으키는 거죠 보면요. 그래갖고 검찰이 너무 좀 심했다 하는데 제가 볼 땐 그래 49평짜리 아파트를 알고 있어요. 거기 어디 11시간 뒤질 게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게 1000평도 아니고 10,000평도 아니고 그렇다 숟가락을 갖다 지져갈 것도 아니고 화장실에 변기를 갖다 볼 것도 아니고 뭔가 서류 뭐 PC 그밖에 없는데 그걸 갖다 주고 안 주고 그게 쉽지 않았을 거라고요. 나 같으면 그냥 갖고 가라 그 30분에 끝날 수 있을지 몰라요. 이거는 하나의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11시간 동안 압수수색이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편 생각하면 왜 11시간이 소요됐을까라고 거꾸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몰라요. 하지만 그런 개연성도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 조국 그 장관을 잡으려면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증거를 그렇죠. 대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뭐 이름이 이제 실명이 나오는데 할 수 없죠. 보면은 그 단국대학교 장교수라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단국대학교 장교수가 제1저자로 만들어 준 거죠 보면요. 그것이 문제가 됐을 때 조국은 뭐냐면은 장교수하고는 자기는 일면식도 없다. 일면식도 없다. 학부모 그러니까 같은 한영 외고니까 거기서 한번 우연히 스쳤을 뿐이지 일면식도 없다 그랬다고요. 그때는 뭐냐면은 사실은 더 안 밝혀질 것 같고 넘어갈 것 같으니까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얘기한 겁니다. 그것이 빼도 박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딸을 갖다 제일 저자로 시켜줍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뭔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도움을 줄 차례니까 그 장교수의 아들 갖다 서울대학교 인권법센터의 인턴 과정에 재직한 거로 해서 증명서를 띄워주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품앗이를 한 정황이 맞잖아요. 그렇죠? 네, 스펙 품앗이 그렇죠. 이름하여. 스펙 품앗이죠. 예. 그래갖고 서로 도와준 거라고요. 근데 그건 아무도 몰라. 다 소문만 나와. 그런데 그것이 바로 조국 장관의 집에서 그것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컴퓨터에서. 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일면식도 없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거기에 있습니까? 그래서 그럼 어디 가서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은 분명히 제출됐으면은 가서 발급한 사람이 있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인권법센터에 가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인권법센터에서는 1907년부터 2011년까지 그런 사실이 없고 고등학생 인턴을 한 적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기록이 있으니까. 그러면 기록이 없고 인턴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제출했냐 그거예요. 누군가 만들어줬다 그거죠. 네. 만들어준 사람은 누가 심증이 가냐 그런 얘기야. 누가 심증이 가냐. 만약에 if 가정법을 해서 조국 장관이 만들었으면은 이거는 공문서 위조입니다. 공문서. 이게 사문서입니까? 공문서 위조예요. 그러면 공문서를 위조해서 누굴 갖다가 특혜 입학을 시키면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도대체 이게. 그렇죠. 예. 자, 이제 저희는 이제 뭐 한두 가지 얘기 더 하고 또 여러분 질문도 좀 받고 그래야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제 전망은 뭐 오늘 저녁 2시간 후에 사퇴 발표를 하지 않을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건 뭐 한 달 전에 했어야 맞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 사태가 장기화되고 이러면서 그냥
언론에서 계속 다뤘지만 더 이상 이제 다른 뉴스들에 묻혀서 예컨대 북한 핵 문제, 또 미북 정상회담 뭐 이런 뉴스들에 묻혀가지고 조국 얘기가 쑥 들어가면서 조국이 장관 뭐라고 해, 장관 지시라고 해야 되나 장관 진리라고 해야 되나 뭐 어쨌든 그걸 계속하게 되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상대편의 반전 카드를 한번 읽어보세요. 네. 조국의 반전 카드가 뭘까 읽어보세요. 뻔해, 뻔해. 뭔가 국면을 전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기려고 미국에 하겠죠. 왜 갔어, 미국에? 예. 그래가지고 뭐 무슨 뭐 평양에서 뭐 방문을 한다든지 네. 무슨 뭐 미북 회담을 한다든지 그렇다면은 조국을 가리기 위해서 거기까지 갔습니까?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이제 안 속아요 지금요. 안 속죠. 국민 전환을 다시요.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무슨 뭐 김정은을 갖다 초대한다, 무슨 조치한다 그렇게 해서 효과 있을 것 같습니까? 미안하지만은 상당히 합리적인 의심으로서 지소미아를 왜 깼습니까? 결국은 조국 사태를 덮기 위해서 깼는데 덮지도 못하고 그릇만 깨가지고 미국한테도 구박받고 지소미아를 왜 깼냐 도대체. 한미를 같이 가야 되는데 그래갖고 일본 사람들은 사실 이번에 그거를 우리가 깼기 때문에 너무나 편한 거죠. 왜? 울고 싶은 사람 뺨 때려준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뭐 불소화학 뭐죠 뭐 불화 수송과 등등 수출 규제를 해갖고 사실은 코너에 몰렸는데 그걸 우리가 풀어준 거라고요 지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조국의 반전 카드가 있냐? 없어요. 그럼 도와주는 거죠 대통령이 국면 전환을 위해서. 그럼 뻔하다고요. 뻔하. 대북의 대북. 그래갖고 무슨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은 지금 약효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을 열어라. 무슨 뭐 저기 뭐 금강산을 갖다가 무슨 뭐 관광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상대편 쳐다보지도 않는데 그냥 해달라고 징징징징징하는 그게 원수입니까 도대체? 그러면 실리도 못 구하고 결국 국면 전환도 못 하고 네. 국격은 점점 망가지고 외교적으로 네. 점점 코너에 몰리고 어떻게 보면은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질질 끌면 끌수록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들 것이고 대한민국은 그만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갖다 우리 버는 거예요. 네. 힘든 싸움입니다. 누가 네. 이걸 해결해 줍니까? 여러분 지치면 안 돼요. 지금 반전 카드 뻔합니다. 뻔해요 보면요. 네. 그럼 우리가 이겨야 된다고요. 그리고 조국 죄송합니다. 이건 굉장히 좀 제가 개인적으로 오프 더 레코드를 하고 싶은데 참 이름도 참 그래요. 이름 외자면은 그렇습니까? 조국 국이 하면 나라 국자이겠죠. 나라 국자 그렇죠. 조국의 동생도 외자죠. 뭔지 아시죠? 조권 권자 어떤 건지 아세요? 권력할 때 권자예요. 조민 원래는 그 세자죠. 버렸죠. 백성민자겠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뭡니까? 조 뭐죠? 거기도 외자야. 아 그러면 무슨 뭐 이렇게 아니 외자면은 굉장히 무슨 신통력이 무슨 뭐 옛날에 그 무슨 그 저 뭡니까 그 소위 그 저기 뭐야 그 뭐야 그저 미국의 그 뭐야 그 호박 불키는 건 뭐야 무슨 그 저거 되죠 그 호박 불키는 건 뭐야 지금요? 그 할로윈데이 무슨 뭐 그 뭐 마술하는 무슨 그런 좀 뭐 빗자루도 아닌데 그렇게 외자로 하고 조국 조건 뭐 조민 그다음에 조뭐 해서 모르겠어요 왜 굉장히 이상한데 이렇게 끌리는 것 같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심리적으로도 보면은 굉장히 좀 독특한 그런 거라고요. 절대로 대한민국은 흔들려서는 안 되고요.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만들어 놓은 국가입니까 지금요. 그렇죠. 제가 71학번인데 그때는 71학번 때는 얼마나 가난한지 아세요? 제가 81년도에 유학을 갔는데 미국이 눈물이 날 정도로 잘 살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에 한국이 도대체 뭐야 그 당시에. 근데 지금은요 그런 차이 안 나요. 그 차이 그렇게 저절로 났습니까? 미국이 노력하고 우리가 덜 따라갔죠. 근데 우리가 노력해서 쫓아갔다고요. 이렇게 하면은요 문재인 정부는 뭐냐 무슨 일을 했냐 3050 아시잖아요. 3만 불이고 5천만 이상 7나라밖에 없어요. 2018년도에 된 겁니다. 이러다가 바로 문재인 정부가 3050에서 스스로 물러난 첫 정부가 될 겁니다. 자기 부모보다 못 사는 자식 세대를 맡은 첫 정부가
사실 문재인 정부가 되게 쉽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는 도대체. 쾌르봇은 도대체 뭡니까? 오직 평화를 추구합니다. 어떤 평화예요? 어떤 평화 도대체? 평화는 뭡니까? 굴욕이 굴욕이요. 유화 정책은 뭐냐면은 전쟁과 평화가 아닙니다. 전쟁과 행복 중에서 택하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를 갖다 택해야 되겠어? 행복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왜 현재를 갖다가 탕진하고 왜 미래를 갖다가 착수하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요. 그만큼 이 정부가 우리한테 한 게 뭡니까? 현재를 탕진하고 그 애써서 키워온 쌓아온 대한민국의 토대를 무너뜨리고 탕진하고 미래를 갖다가 착취하고 자기 사익을 위해서 반년 정도 돌지 않았는데 후계자를 갖다 키우면서 끼고 돌다 보니까 사달난 게 바로 이게 조국 그리고 문재인의 어떤 그런 빅게이트가 되는 겁니다. 보면. 그리고 네. 게이트 말 처음 썼는데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요. 뭐 개인의 비리는 개인의 비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치근하기도 해요. 얼마나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좀 연민의 정이 있었으면 그걸 갖다 모질하면서 그렇게 부정을 저질렀을까. 연민의 정이 1% 들어가. 그런데 만약에 진짜 만약에 정무수석이라는 걸 갖고 미확인된 거, 미공개된 거 정보를 갖다 얻어가지고 네. 개인 사익을 위해서 취했다면 그거는 권력을 사유한 겁니다. 그거는 권력을 맞습니다. 사유한 겁니다. 그거는요. 단순히 돈 몇 푼이 아니라 그거는 예. 권력을 사유한 거고 대한민국을 갖다 붕괴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흥분하셔야 돼요. 흥분하셔야 돼요. 보면. 네. 교수님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조국 문재인 퇴진 국민행동에서는 이번 토요일 광화문 집회의 그 캐치프레이즈를 이렇게 잡았어요. 국민을 버린 문재인, 이제 국민이 버린다. 맞죠? 맞습니다. 국민을 버린 문재인, 이제 국민이 발로 차겠다. 국민을 버리겠다. 버린 예. 문재인, 예, 국민을 버린 문재인, 국민이 문재인을 버립니다. 그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소주제들을 몇 가지 우리 김대우 소장님 아이디어로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경제는 자살하고 있다. 하하 참나 이거 정말 고용은 학살 수준이다. 외교는 자폐 수준이다. 안보는 자폭하고 있다. 평화는 자유하고 있다. 조금 용어가 좀 그렇네. 민감한데. 법치는 파괴됐다. 뭐 역사는 자학 수준이다. 국민 통합은 작살났다. 있지 뭐 자로 시작하는 게 많아요. 아이고, 예. 뭐가 틀렸습니까? 뭐가? 딱 맞는 말이죠. 뭐가 틀렸습니까? 예. 이게 저절된 게 아니고. 문재인 2년 만에 경제는 자살 수준이고 고용은 학살 수준이고 외교는 자폐 수준이고 안보는 자폭하고 있고 역사는 자학 수준이고 국민 통합은 작살났다. 법치는 파괴됐다. 이런 이야기를 이번 토요일 날 1시 교보문고 앞에서 교보 빌딩 앞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저희들이 국민대회를 할 겁니다. 조국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를 하는데 저희 그 많은 분들 국민들이 좀 와주셔서 그날 함께 해주시고요. 그날 시국선언 교수들이 많죠. 네. 어느 정도 숫자나 있습니까? 사실은 뭐 조동근 교수가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 내세울게 있다면 얼마 전에 한 달쯤 됐는데 9월 5일에요. 네. 대한민국의 교수들이 처음으로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그때 3명이 초과됐어요. 이병태, 예. 양준모, 예. 그 다음에 조동근. 근데 사실 제가 정년 퇴임을 해서요. 좀 편해요. 지금 현직 교수들은 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정치행동하기가 좀 거북하다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정년 퇴직을 했으니까 그래서 예. 그 당시에 하여튼 조동근, 이병태, 양준모 해가지고 그것이 시가 됐어요. 200명 아하. 정도, 200명 정도. 그래서 네. 펜앤 마이크에서 그걸 갖다 생중계를 해서 예. 그때 5분 스피치를 했고 예. 그러고 나서 그것이 전부 시가 돼서 나중에 한 3,000명, 4,000명쯤 되는 분들이 네. 청와대 분수광장 가서 예.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연결된 거죠. 아하.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분들도 우리도 하겠다. 예. 의사는 우리 국민 아니냐? 우리도 한다. 의사도 뭐 1,000여 명 수준이 넘는 뭐 몇천 명? 1,000명. 예? 네. 아니 제가 지금 잘못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1,000여 명 수준이 아니라 6,000명이요. 의사 선생님들이 6,000명이 지금 시국선언에 네. 참여하고 있다. 네. 그리고 또 법조인 있죠, 법조인. 그렇죠.
예. 법조인도 좀 상당수가 지금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전직이지만 뭐 현직 언론인들을 그렇죠. 막 정치로 막 끌어들일 수는 없잖아요. 네. 전직 언론인들도 수백 명이 지금 시국선언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10,000명이 훌쩍 넘는 대한민국의 최고 전문가들이 이 시국은 비상시국이다. 네. 이렇게 시국선언을 한 건데요. 그날 토요일 날 우리 시국선언 교수님들 중에 한번 우리 조동근 교수님께서 좀 와서 그 의미를 좀 설명 그럼 좀 제가 해주시고. 충분히 제가 지금 뭐를 하겠습니까 제가. 네. 제가 뭐를 위해서 이 사회에 기여를 하겠냐 이런 얘기. 제가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어요. 네. 할 수 있는 걸 안 하는 건 죄입니다 죄. 네. 경제학에서는 레이버 땀이 제일 중요해요. 네. 그거는 분명히 합니다. 직능단체로서 의사 무슨 뭐 그다음에 변호사들 뭐 등등 언론인들 직능 예. 말고 전문가 단체. 전문가 단체. 예, 직능 단체 말고 전문가 단체 내 전문가 단체가 10,000명이 넘는 시국선언을 했으니 이에 대한 국민 보고를 해야 될 것 그렇죠. 아니냐. 네, 그렇죠. 이런 차원에서 토요일 날 좀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수님 1시간 반이 훌쩍 흘러갔어요. 감사합니다. 가을밤 우리가 이제 그 광장에 그 분노가 차오르는 함성, 뭐 물러나라, 외침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한 주제를 가지고 조곤조곤 얘기하는 네. 그러한 토크 콘서트 원표공원에서 한다 해서 원톡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브랜드를 네, 한번 네. 붙여봤는데요.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저하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혹시 뭐 적은 숫자지만 좀 질문을 좀 즉석에서 받아봐도 되겠습니까? 뭐 원하시면 네. 예. 혹시 뭐 우리 조동근 교수님하고 같이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져보겠습니다. 한두 분 좀 질의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뭐 경제에 대한 이야기도 좋고 오늘 주제가 또 조국이니까 조국에 대한 이야기 뭐 아니면 뭐 이 조국 사태가 대한민국 경제에 끼치는 영향 이런 거 뭐 논문 주제로 좀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요? 네, 예. 자, 한두 명 한번 예 질의 있으면 좀 해보시죠. 없으면 예 한번 예 방금 오신 것 같은데 어떻게 질문이 가능하겠습니까? 안 들으셨잖아요. 잠깐 나오시겠어요? 예, 마이크 제가 드릴게요. 마이크를 우리가 네. 이거 뭐 지나가는 시민이고요. 뭐 제가 듣진 않았지만 조국 사태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국에 대한 이제 수사 결과 뭐 발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정경심 기소가 첫 재판 열리는 게 뭐 10월 한 둘째쯤 되니까 한 1주 아니면 2주 사이에 검찰의 수사 결과를 발표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사태를 파악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이미 그 수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도 없이 이미 다 뭐 진상은 나온 건지 그거 한번 좀 여쭤보시죠. 예, 뭐 어떻습니까? 저 이제 1시간 반 동안 얘기를 들으신 분이 아니라 이 저 공개된 장소이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뭐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뭐 충분히 판단이 가능한 겁니까? 예. 그 질문이었어요. 그 맞죠? 예. 뭐 사실 제가 답해도 되겠습니다. 네, 뭐 제가 얘기하고 좀 보충할 거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뭐 수사 결과가 완벽하게 나온 다음에 판단하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그 요건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는 일반인일 경우는 그렇다고 보는데요. 공직자로서 그것도 장관이라고 하는 직무에 오른 사람이 수사 결과보다는 이미 노출된 혐의라든지 이런 그 청문회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현재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교수님 뭐 저도 100% 공감하고요. 네. 가용된 정보 법인에서 판단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여태까지 나온 거를 우리 판단할 수 있는 거 하셔야 돼 보면요. 네. 그러면서 재판 결과를 또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은 네.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자, 홀드하자 그거는 아니죠.
그건 여기다 아니죠. 재판 예. 결과 나올 예, 때까지 예, 기다리려면 예, 박근혜 그건 얘기도 뭐, 말아야죠 뭐, 지금 뭐 예, 그렇죠. 아직 안 그러니까,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2년 뭐, 반 동안 예. 박근혜 얘기한 거 뭐겠어요? 재판 결과도 안 나왔는데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예. 이건 충분히 국민들이 판단할 수 네. 있는 거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저희 단체 소개도 드렸고 33개 시민사회 단체가 함께 조국 문재인 퇴진 국민행동을 만들었고 저녁마다 8시부터 토크 콘서트를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렸고 토요일 행사 안내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시간 반 동안 바른사회 시민회의 공동대표이신 조동근 교수님과 함께 조국 문제에 대해서 경제학 박사에게 듣는 정치 이야기 참 절묘한 기회를 가졌었는데요. 마무리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냥 이렇게 오픈된 곳에서 강의실이 아니고 뭐 세미나 발표 주제 주제 발표해 주십시오, 토론해 주십시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야말로 토크 콘서트를 1시간 반 가까이 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조그만 어떤 물방울에 모이는 거죠. 네. 오늘이 언제죠? 2019년 9월 25일 네. 지금 이 시간 이 모인 사람들이 대한민국 역사를 쓰는데 뭔가 기여를 한 겁니다 우리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힘을 모읍시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세웁시다. 네. 민족보다 국가가 더 앞서야 됩니다. 민족보다 체제가 더 앞서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깊어가는 가을밤. 네, 조국 문재인 퇴진 국민행동에서 마련한 토크 콘서트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대한의사협회 그 상임대표 한 분을 모시고 또 뭐 문케 얘기도 할 게 있고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 기대해 주시고 모레 금요일 저녁에는 법조인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21년간 판사 생활을 하셨고 지금은 변호사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이 캠프를 조국 문재인 퇴진 국민행동 이 천막 농성장을 벌써 이틀 밤을 주무시면서 지키고 계시는 정진경 변호사를 내일 모레 저녁에 모시고 또 토요일에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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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